안녕하세요. 예, 프라임에서 해양간부를 정식 런칭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프라임 법학원에서 경희공채 포함 5급공채 외무관 고시, 그러니까 외무고시라고 하죠. 지금 요새는 국립외교원 그리고 사무관 승진을 전 영역을 그 일 사업부를 맡고 있는 한동희 부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옆에 서 계신 분은 저희 경희공채 합격의 핵심, 합격의 최강 도우미.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생들이 붙여준 닉네임이에요. 예, 경희공채 저희 합격의 신화를 맡고 계시는 전용백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화면에 계속 나와갖고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앉아서 이제 PPT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온오프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제해달라고 계속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유튜브로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양간부 올해 처음 런칭을 하는 저희가 정식 런칭이에요. 런칭을 하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해양간부에 대해서 잘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사실은 저희 학원 홍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해양간부에 관심 있는 해양간부 지원생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 이제 해양경찰 1타, 경찰학 1타 마지막으로 진행할 그 승규태 원장님, 그때까지 유튜브를 계속 보셔야지만 많은 정보 팁, 시험에 관한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해양간부 학생들을 공식 모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일반 육경이라고 하죠. 육경 경찰 간부에 학생들하고 섞여서 한두 명 또는 혹은 많을 때는 한 6, 7명까지 저희 독종반 프로그램까지 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같이 관리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매년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정식적으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해양간부 스파르타에 대해서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차차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해양간부 시험 자격, 응시 자격 연령은 21세부터 40세 이하 그렇죠. 군필자 경호일 1세에서 3살까지 연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방간부 대한민국에서 있는 시험 중에 뭐랄까 나이 제한이 있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헌법 공부하셔서 아시죠? 아예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구나. 이제 헌법에서 위헌, 합헌 뭐 이런 게 있는데 시험 제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공무원 시험 직렬들이 체력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래서 나이는 좀 노쇠하면 안 된다. 저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40세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는 게 해양간부, 뭐 소방간부 이렇습니다. 요 직렬들은 아무래도 직렬의 특성상 그런 것 같죠. 신체 조건 육경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육경은 이게 지금 영어 인증이나 한국사 인증이 원서 마감일까지예요. 접수 마감일까지인데 해양간부 여러분들은 필기 시험일까지 점수를 소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조금 더 원서 접수보다 필기 시험이 좀 뒤에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점이 좀 차이점이니까 체크를 하시고 또 육경간부는 여러분 운전면허 1종 보통이 필수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육지보다는 바다하고 더 그렇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종 보통은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분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일반 직렬이라고 하는 직렬과 해양 직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육간을 좀 도전을 할까? 해관을 도전할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은 해양만 이거 해양대 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에 항해학, 기관학 그렇죠. 특수학문들이라고 하는 학문들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해양간부를 프라임에서 런칭을 하면서 스파르타를 런칭을 하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경찰입니다. 물론 해양 경찰을 이제 해양 부분을 파트를 지원하시는 분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과목 개편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경 간부 육경에 경희공채 보시는 분들도 출구 전략으로 시험이 땡겨지면서
그렇죠. 7월 말에 보면서 10월 1일 날 보는 올해의 시험. 아직 원서 접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8월 17일 날 시험에 대한 공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험 접수를 하시고 출구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시험 과목이 개편이 됐습니다. 필수가 육경하고 다른 게 해양 경찰학. 육경은 그냥 일반 경찰학을 보죠. 예, 근데 여기는 해사법규가 포함된 해양 경찰학. 예, 거기에 형법은 똑같고 형사소송법이 전범입니다. 육경은 형사소송법의 증거와 수사 파트만 나오지만 형사소송법 나머지 공판 부분이라던가 예, 이론 부분이 더 첨가돼서 형사소송법의 전범위를 보는 게 해양간부가 특이하게 좀 다른 점이에요. 육경하고. 나머지 선택 두 가지는 범죄학, 헌법, 행정학, 행정법.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딱 아셨죠? 범죄학, 헌법. 그렇죠. 두 과목이 육경에서는 필수예요. 그렇다면 제가 사실은 이 1시간 전에 3시에 예, 육경 간부 경위공채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했을 때 시험 과목이 그렇구나. 해양경찰학하고 형사소송법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시험 기간은 2달 정도 있구나.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저희가 예, 종합반을 새로 635만 원짜리 예, 출구 전략으로 예, 내세운 종합반을 하나 만들어졌다고 앞 시간 예, 3시 타임에서 예, 설명드렸다시피 예, 아주 시험 과목이 개편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선택지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양간부 사실은 이 점 때문에 과목 개편 그리고 시험의 일정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프라임에서 육경간부 1타인 저희 프라임에서 해양간부 스파르타를 정식으로 런칭하는 계기가 된 게 사실은 이 과목 개편과 시험 일정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 뭐가 다르지?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 필기기 시험 과목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쭉 보시면 체력 시험이 달라요. 그렇죠. 수영을 할 줄 알아야겠죠. 아까 바다하고 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일종 보통의 그 운전면허증이 필수가 아닌 대신 수영은 예, 제가 알기로는 50m 수영 점수가 남자는 130초, 여자는 150초 안에 통과를 하면 예, 무조건 합격. 기준 미달시는 불합격. 이렇게 수영은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요렇게 좀 특이하게 육간하고 다른 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올해까지 시험 보는 지금 이제 육간이 그래요. 7월 30일 날 시험을 봐놓고 지금 이제 필기 합격자가 어제 5시에 났습니다. 5시에 그 필기 합격생들은 지금 아직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팔굽혀펴기 막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해관 학생들하고도 올해까지 시험이 돼서 혹시 지금 설명회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올해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은 헌법이라든가 범죄학은 분명히 돼 있을 테고 필수 과목이었으니까 형법도 당연히 돼 있을 테고 그렇죠. 해양경찰학 제가 알기로는 해사법규 부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일반 경찰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는데 뭐 제가 사실은 해양경찰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나중에 다음에 설명하실 순기태 원장님께 나중에 많은 부분 질문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됩니다. 혹시 육경 준비하다가 해관으로 지금 돌리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설명회를 보신다면은 조금 문의 상황에 대해서 순기태 원장님께 많이 여쭤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면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제가 응시 인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이 그래요. 일반 항해 말고 일반이 53명, 45명, 61명, 43명. 합격률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소하다 그러나 응시 인원이 작죠. 그만큼 해양 간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험이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시장이 작은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만큼 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기회라는 거. 정말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해양 간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육경 간부는 합격생을 프라임이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해양 간부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없지만 마지막 나중에 순기태 선생님이 진행하실 그분이 많은 것을 해양간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그분이 많이 알려드리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해양간부라는 게 있어? 그래 그럼 나도 도전을 해야지. 경쟁률 급상승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 그러면은 프라임 그러면 혼자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프라임 스파르타 꼭 등록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올해 정식 오늘 해양간부에 대해서 프라임이 6경의 1타인 해양간부, 아니 6경의 1타인 프라임 법학원이 해양간부 스파르타도 런칭하는 오늘, 왜 우리가 스파르타 종합반 여기가 시장이 많이 커서 런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갖고 왜 프라임이 런칭하게 됐는지 저희 종합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커리큘럼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해양간부 전용 강의를 찍습니다. 저희 순기태 원장님이 올해 저희 인천의 유명한 포세이돈 해양간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던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 포세이돈의 원장님인 순기태 원장님께서 저희 학원에 전격 영입 조인 이런 어떤 말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해양간부 전용 강의를 런칭하게 됐고, 그 다음 스파르타 종합반의 전용 학교 컨텐츠 학습생활 프로그램 해양간부 전용 독서실, 스파르타 종합반의 전용 컨텐츠 엄청난 문제수, 그렇죠?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컨텐츠 왕국입니다. 정말 빠짐없이 시중에 남아있는 모든 기출 시험에 반영이 돼서 최신 판례 업그레이드, 법령 업데이트, 저희만큼 빠르고 정확할 없습니다. 제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는 저희 종합반 컨텐츠, 그리고 학습관리 프로그램. 이것도 많은 학원들이 해주네 안 해주네 많은 부분들 비슷하게 간과합니다. 저희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저희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드립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많은 경험한 학생들이 왜 프라임이 1등인지 이구동성 진짜 그래요. 학생들이 입으로 소문을 내주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부 전용 독서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학원에 자습실을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길 독서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학원 수업을 듣는 건물과 전용 건물이 따로, 독서실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해양간부는 스파르타는 올해 정식으로 런칭을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해양간부를 공부하는 학생이 저희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해양간부 합격생이 배출을 했고 70개는 무려 수석을 배출했습니다. 강땡 탁인데 제가 왜 웃냐면 이름이 너무 누군지 알게끔 내서, 이때 70기 때 저희 붙은 학생이 3명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사실은 요 학생이 압도적인 커트라인으로 붙었습니다. 컷이 70점대였어요. 이 학생 90점대였어요. 저희 당연히 저희 종합반, 프라임 종합반 컨텐츠 다 풀고 열심히 학습관리, 생활관리 다 받고 가뿐히 수석을 한, 엄청난 점수 차이로 수석을 한 학생입니다. 유명해요, 이 학생. 열심히 한 걸로도. 합격수기 저희 프라임 홈페이지에 올라 있어서 각 탁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도 저희가 해양간부 간부 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까 출구 전략으로 6경 학생들에 대한 출구 전략, 해양간부를 좀 더 또 해양간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널리 해양간부를 알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시험 일정, 시험 기회, 그리고 정말 좋은 1타 선생님, 해양경찰학 순기태 원장님까지 모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해양간부 스파르타 종합반을 런칭할 시기다. 이래서 런칭을 하게 된 겁니다. 해양간부, 해경의 강의가 이제 해양간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경 강의, 그렇죠. 이거 경찰학, 해경,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양경찰은 또 오픈 강의가 다르게 돼 있죠. 거기는 해양경찰학, 해사법규가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해양간부 경찰학, 해양경찰학은 해사법규가 포함되어 있는 강의로.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프라임에서도 9월에 런칭을 합니다. 노량진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경찰 시험용으로, 해양경찰용으로 또 해양경찰학을 따로 촬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간부의 해양경찰학 강의는 따로 같은 강의를 올려서 찍어서 올리는 다른 학원, 노량진 학원하고 다르게 저희는 항상 간부형 전용 강의를 따로 찍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의 합격, 불합격률을 줄이고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최선, 그 조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해양간부 전용 강의를 따로
제공한다는 거. 이 점 사실은 굉장한 뭐랄까 저희는 나름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강의가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 1순환은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 풀이로 통합 과정으로 문풀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객관식이 주관식이 빠지고 모든 과목이 객관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문풀 회독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 잔소리를 하자면 단연차로 가는 길 그렇죠. 노장생이 돼가는 길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본 문제들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모르고 나 이거 아는 문제야?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 풀어야지. 또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고 그 학생들 대부분 한두 문제 차이로 계속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공부의 방향이 정말 잘못된 거.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지?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하고 또 다르게 1순환의 커리큘럼을 좀 바꿨습니다. 문제를 좀 많이 강화했습니다. 보완하고 강화. 그리고 2순환 심화 및 약점 보강 과정에서 판례 특강, 심화 이론 특강, 각종 특강. 그리고 3순환 굉장히 문제 시간 내에 풀고 강평 듣고 시간 내에 풀고 강평 듣고 이렇게 1, 2, 3순환이 전체 커리큘럼 한 세트로 진행된다는 거. 다음으로 선생님들 유명하죠. 김원우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 옆에 계신 분 숨기태 원장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리고 김복규 전 형사소송법 전 과목을 다 쭉 공판까지 꼼꼼하게 다 해주실 김복규 선생님, 나머지 강성민 변호사님, 헌법의 강성민 변호사, 그리고 헌법의 이재희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 선생님들 저희 자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순경련 강의하고 다른 해양 간부를 위한 전용 강의를 새롭게 다 찍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강의에 품격이 느껴진다.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생들이 저한테 전해준 말이에요. 기분 좋으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름 학원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핵심이죠. 스파르타 종합반. 저희가 경희 공채 1등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합격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다른 학원처럼 합격생들 모의고사 한 번 봤다고 막 이름 올리고 단가 하나 들었다고 이름 올리지 않습니다. 저희 종합반 기준으로만 올립니다. 그것도 2, 3년 전에 붙어 다녔다가 올해 2, 3년 후에 붙는 학생들 이름 올리지 않습니다. 딱 그 기수, 고해 기수에 종합반 학생들만 이름을 올립니다. 합격생 이름을. 사실은 1, 2년 전에부터 종합반 다녔던 학생들 문제풀이반 다 그런 6개월 과정 이상 붙었던 학생들이면 전원 합격일걸요. 저희 학교 학원 출신이 프라임이 그렇게 통계 안 내도 충분히 합격생들 많습니다. 제가 앞에 시간에서도 저희 실적에 대해서 어제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시험 점수가 5시에 발표가 났고 합격생들이 연락을 오는데 1년차 1년을 공부 못한 9개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연락 온 게 다 온 게 아닌데 25명. 72명 중에 25명이에요. 아마 오늘 저녁 때 내일까지 하면 가뿐히 30명, 35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종합반만 통계를 냅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빈출 지문, 최신 기출 판례 지문 정리, 고난이도 시험 문제까지 저희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자마자 시험 보자마자 바로 연구원들 모아서 문제 분석합니다. 작년까지는 OX 데일리 테스트, 하프 데일리 테스트, 전범위 테스트만 진행을 했지만 올해 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무자비로 문제를 드립니다. 핵심 빈출 지문 자료, 최신 기출 정리 자료, 고난이도 사례형이 복합된 고난이도 문제까지 정말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고 복습을 해서 내 걸로 꼼꼼히 가는 학생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 저희 학원에 1년에 많은 노력과 여러분들의 많은 경제적 비용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땀 이런 거를 저희 학원에 믿고 맡겨주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저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진짜 입만 그냥 허위 광고, 가장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라임이 합격생들 또 혹은 불합격했더라도 많은 여기를 거쳐간 프라임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프라임 꼭 다녀라 라고 말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희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 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년에 혹은 올해 지금 이제 특강 이제 마무리 정리반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전원 합격생을 좀 내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이에요. 사실은 해양 간부에서 여러분 선택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관리 프로그램 광고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 아닙니다 라고 제가 빨간 색깔로 PPT를 작성해서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학원들 홈페이지 가면 비슷비슷해요. 이 학원 거 베끼고 저 학원 거 베끼고. 다만 그 차이가 뭘까요? 저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지 분석하고 또 더 나아간 업데이트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합격생들을 많이 내는 노하우가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인사드렸지만 제가 맡고 있는 직렬이 경찰 간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직렬 맡은 직원들까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관리반 프로그램을 짜고 학생들의 니즈를 다 이직렬 아니더라도 경위공채 직렬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들 또 도움되는 거 있으면 그것도 회의해갖고 반영하고 저희 끊임없이 노력하는 프라임이 여러분의 합격생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그래서 존재하는 게 이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래서 의무시간 공부제도 결석자 관리 과제 제출 강제. 오늘 걸 수업을 해서 숙제를 해서 풀어야지만 내일 걸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연구진이 많이 분석해서 만든 문제 여러분이 받아놓고 제대로 꼼꼼히 풀고 다시 복습해서 내 걸 만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제공하는 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풀지 않으면 그 종이 한 장은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그 가치가 빛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여러분은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 또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종합반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합니다. 어떤 걸 또 스트레스를 받냐 하면은 같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학생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굉장히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고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점만 있을까요? 스트레스만 주는 단점만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극이 됩니다. 어떤 학생만큼 노력을 해야지. 내 노력이 부족하는구나. 내가 이만큼 더 하고 또 저 학생이 또 분발하면 내가 좀 더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합격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걸 저희 7년 동안의 저희의 빅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분 같이 경쟁을 하면서 그래서 같은 공간에 여유가 되면 다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방송을 듣고 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여유가 돼서 서울에 올라오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정말 최적의 빨리 붙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종합반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스파르타 종합반 전용 시설이죠. 완비돼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학원에 강의실을 개조해갖고 자습실을 제공하는 학원이 아니라 전용 독서실 건물이 한 층으로 5층으로 크게 있습니다. 독서실, 스터디 라운지, 루프탑, 체력 단련실까지. 여러분 저희는 계속 체력 단련실이라는 시설도 처음부터 스파르타 7년 전부터 있진 않았습니다. 한 3년 됐는데 새로 공고히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다른 데 가서 운동하다가 많이 코로나 전염하고 이런 사태 벌어질까봐 저희가 오픈을 따로 인테리어를 해서 설계를 해서 들어간 게 체력 단련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체력 단련실 하면서 많은 회사에서 많은 프라임에서 많은 비용 투자를 했지만 저희 학원비 올리지 않았거든요. 왜 저분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뽐내고 싶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서실, 스터디 라운지, 루프탑 그리고 체력 단련실 그리고 샤워실까지 다 완비되어 있어서 한 건물에서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이 건물 내에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결하도록 전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림관, 동호관, 무궁화관. 여러분 또 사실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부담, 거주비를 서울에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프라임에 가고 싶은데 저희가 학원비도 학원비지만 거주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신림동에 고시촌, 고시원 뭐 미니 원룸 이런 가격이 뭐 싸게는 20만 원대부터 비싼 건 뭐 60만 원대가 넘습니다. 다 월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한 달에 부모님들이 학생분들한테 투자해서 보내줄 수 있는 거주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받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 런칭을 한 게 이 프라임 하우스예요. 월세 있으셔도 되고 사실은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전세죠. 전세로 뭐 4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방마다 좀 크기마다 다릅니다. 전세로 있다가 그대로 시험 끝났을 때 여유롭게 빼갖고 다시 가실 수 있게끔 이것 또한 프라임에서 여러분들이 거주비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세는 냈다가 그대로 받아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저희가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다가 한 6개월 살다가 조금 방이 좁은 것 같아요. 다른 데 갈래요. 바로 빼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있으셔도 되고. 그리고 요 드림관, 동호관, 무궁화관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아침에 좀 잘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닝콜 서비스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또 따로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시켜보려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10월 4일 날 오픈을 하고 저희 똑같아요. 이게 지금 5년 전, 6년 전 스파르타 가격 똑같이 590만 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모든 강의를 실강으로 제공해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육경 간부하고 일정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강의는 인강으로만 제공됨을 조금 유의해 주셔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대부분의 강의는 다 실강으로 제공된다는 거.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 독서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독서실 종합반 문제 컨텐츠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합격의 핵심 합격관리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스터디 매니저 선생님 상주하고 계셔서 여러분 문제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내려와서 바로 질문 해결 가능합니다. 이게 또 저희 스파르타의 장점이죠. 사실은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 문의 전화 직원분들 친절합니다. 또는 프라임 경위공채 카카오 채널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 순기태 교수님 원장님 제가 뭐 포세이돈 원장님 1타 뭐 수식어가 화려하게 붙습니다. 해양간부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순기태 원장님께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경찰에 재직하다가 경무관으로 퇴직하고 지금은 해양경찰학개론 그리고 회사복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이제 프라임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 해양경찰 간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요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경찰 간부가 합격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궁금해합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인데 전체는 52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거기서 적응교육 2주, 교육원 39주, 관서실습 10주. 관서실습은 전반기와 후반기 2번 나눠서 가고 기타 1주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교육원 39주 중 위탁교육을 420시간, 경찰대학의 수사정보 4주, 중앙소방학교 안전응급 1주, 해군교육사령부 작전상황 1주, 국정원 정보교육원 안보보안 1주, 경호안전교육원 경호 1주 이렇게 해서 국내 위탁교육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코스트가드 1주에서 3주 정도 코스트가드의 현황 그리고 국제 협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국제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배치될지, 여러분들 희망지에 갈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은 이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평가는 총점이 1000점이고 자격증 가산점 100점이 됩니다. 자, 학과시험, 체력, 수영, 관서실습, 생활지도,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총점 1000점을 여러분들이 득점하게 되고, 자, 본인이 받은 점수에서 희망지를 고르는데, 자, 희망지에 본인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평가 점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졸업을 하고 나면 졸업생들에게 포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동안은 장관이나 청장이나 교육원장 표창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대통령과 총리 표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대통령, 총리 표창은 실질적으로 현직에 계신 분들도 대통령은 경정 이상 정도가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받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통령 표창 받는 것이 재직 중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간부부로 들어가시면 졸업을 하실 때 대통령 표창을 받고 나오고, 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근무 성적에서 포상에서 만점이 되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시고, 그리고 졸업할 때 대통령 표창을 받고 나오셔서 자, 개인한테도 상당히 영광이고, 그리고 근무 성적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용이 되고 나면 순환보직을 2년 거칩니다. 함정 1년, 파출소 해양경찰서 1년, 이렇게 해서 자, 2년 동안 함정과 그리고 파출소와 해양경찰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습득하게 되고, 순환보직이 끝나고 나면 자, 여러분들이 희망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적성을 고려해서 인사권자가 자, 본청이나 또는 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본청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왼쪽부터 운영지원과가 있고, 기획조정관이 있고, 경비국이 있고, 구조안전국이 있고, 수사국이 있고, 국제정보국이 있고, 해양오염 방제국이 있고, 그리고 장비기술국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 담당, 그래서 아마 예산이나 또는 기획, 또 인원 이런 것을 담당할 것이고,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하실 건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고, 자, 해양오염 방제국은 우리 해양경찰에서 일반직들이 가서 해양오염 방제 또는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마 경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쪽에서는 근무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청은 정책과 기획 업무를 주로 하고, 5개 지방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획 업무와 그리고 집행 업무를 중간에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밑에 보시면 해양경찰 교육원이 있는데, 자, 교육원은 역시 교육생 생활지도 그리고 교과 편성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해양경찰 간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무엇인지 Q&A를 받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역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함정 근무입니다. 자, 함정은 어떻게 부서가 배치가 되고, 함정에서의 간부생으로 들어가면 지위가 어떻게 되고, 함정 근무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이것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해양경찰의 함정은 대형 함정, 중형 함정, 소형 함정, 그리고 특수함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가실 곳은 대형 함정 아니면 중형 함정입니다. 자, 대형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톤수가 1000톤급 이상이고, 중형 함정은 1000톤 미만 250톤 이상이고, 소형 함정은 250톤 미만을 말하는데, 대형 함정으로 여러분들이 배치가 되시면 대형 함정의 함장은
총경도 있고 그다음에 경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있고 함장 밑에 부함장 또는 부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경감이 합니다. 그러면 간부 후보생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에 경위로서 부장 밑에서 각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됩니다. 자, 중형 함정의 경우에는 함장이 경정 또는 경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부함장이 거의 대부분 경위로 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함장을 할 것입니다. 자, 소형 함정은 정장이 경감 또는 경위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경위라 하더라도 소형 함정의 정장을 맡기지는 않을 것 같고 대형 함정이나 중형 함정에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고 나면 이제 최단위 부서, 최소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직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정의 근무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가지는 출동이고 한 가지는 정박입니다. 자, 출동은 여러분들이 경비구역을 정해놓고 이 한 가지 경비구역에 세 척의 경비함정이 교대로 3교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척이 출동 중이면 두 척은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은 한 척이 출동하고 그 다음에 두 척은 정박하고 있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출동 중에는 당직을 쓰는데 하루에 8시간씩 전반에 4시간, 후반에 4시간 이렇게 8시간 쓰고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자, 그 외 정박 중에는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박 기간 중 3분의 1 비율로 집중 근무를 하기 때문에 3일 중에서 하루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여러분들이 자가에서 대기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정박 근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정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또한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해양경비법 제7조에 보면 해양경비활동의 범위 이래서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그래서 치안 업무 하고 있고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해양수산 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입니다. 자, 이것은 국내 어선 또는 외국 어선 가리지 않고 불법 어로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단속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해상에서 경호라든지 대테러, 대간첩 작전도 수행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고 해상에서 집회 시위가 있을 때 해상 항행 보호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밖에 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비 수역에서 해양 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 경비 함정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작용법으로 여기에 해상 검문 검색, 추적 납포, 무기의 사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함정은 알겠고 그럼 파출소는 무엇을 하고 파출소에서 내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파출소는 일반적으로 경감이 파출소장을 합니다. 그리고 3개의 팀이 있는데 팀장 정도 경위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위들이 많으면 임용순에 따라서 어쩔 때는 팀장도 하고 어쩔 때는 팀원도 하기도 하는 그래서 복수직으로 여러분들이 부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파출소는 3교대 근무가 원칙입니다.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파출소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범죄의 예방 단속 그리고 치안 정보,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유선이나 도선 또는 낚시 여선과 같은 다중 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와 수상 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선박에 출입항 신고, 접수하고 또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연안 해역에서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파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해양경찰에 가면 급여가 얼마인지 이것을 가장 궁금해하는데 자, 급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3호봉 간부부상으로 들어가셔서 3호봉이고 함정 근무했고 한 달에 한 번 출동을 갔다 왔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출동 일수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우리
월 수령액 429만 9,320원 밑에 보시면 보수계가 있습니다. 536만 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봉급이 238만 7천 원 돼 있는데 이제 보수계는 봉급과 그 밑에 나와 있는 11개 수당을 모두 합한 것이 보수계고 실수령액은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제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봉급은 기본급을 이야기하고 기본급은 매년 일정 부분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동결되기도 해서 간부고생 사모봉 경위 238만 7천 원에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가족 수당부터 쭉 내려오시다 보면 빨간 걸로 시간의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이 세 가지는 박스로 했고 시간의 수당은 124만 원 정도, 야간 수당은 34만 9천 원 정도, 휴일 수당은 5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박스로 해놨고 밑에 정액급식비 그리고 직급보조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시간의 수당과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을 이렇게 빨간 박스로 해놓은 이유는 이것은 출동 일수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8가지는 고정 상태에서 거의 정액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봉급, 기본급은 238만 원이고 보수계는 530만 원이기 때문에 약 300만 원이 수당으로 들어가고 이 300만 원 중에서 정해져 있는 즉 8가지 거의 정액제로 지급한 것이 한 8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출동 일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출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의 수당이 124만 원 정도,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이렇게 됩니다. 시간의 수당도 단가가 야간 근무 수당 단가 모두 정해져 있는데 시간의 수당은 시간당 12,119원이고 야간 근무 수당은 4,040원이고 만약에 출동 중에 휴일이 들어있으면 휴일 근무 수당은 1일 97,417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은 보수의 체계가 출동을 나간 만큼 보수를 주는 가장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봉급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해양경찰을 지원하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주재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경찰 주재관은 51개 공간에 62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선발 과정을 보면 경찰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에서 직위 공모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이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이든 아무 관계없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직위 공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국가,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도시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 선발은 모두 외교부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경찰청은 몇 명, 해양경찰청은 몇 명 이렇게 혹시 배정되어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배정되어 있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사람들은 일정 선발 과정을 거쳐서 경찰청 소속이든 해양경찰청 소속이든 구분하지 않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경찰이 주재관으로 나가 있는 곳은 뭄바이, 파라과이, 필리핀, 가나, 블라디보스톡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양과 관련되지 않는 도시도 있고 해양과 관련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즉 해양경찰로 주재관을 나가든 경찰청에서 주재관을 나가든 우리는 경찰 주재관으로 자국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재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 직위 공모 요건에 해당하도록 공부도 하시고 요건도 갖추어서 직위 공모에 여러분들이 직위 공모를 하시면 외교부에서 선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선발해 줄 겁니다. 자, 더불어서 프랑스에 보면 인터폴이 있는데 인터폴의 해양안보과에 우리 경찰관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기타 궁금한 점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것 중에 첫 번째 여자 지원자인데
육상의 경찰 간부와 해양 경찰의 경찰 간부 합격 가능성이 어디가 더 높은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 간부, 육상의 경찰 간부는 굉장히 알려져 있고 해경의 경찰 간부는 아직 알려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상의 경찰 간부는 일단 경쟁률이 높고 해경의 경찰 간부는 경쟁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경이 됐든 남자 경찰이 됐든 여러분들의 경쟁률만 갖춘다면 합격률은 해양 경찰 간부가 훨씬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는데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십니다. 이것은 본인이 공부를 그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공부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한 과목 끝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을 선정하시는데 두 번째 과목을 하실 때는 첫 번째 과목 중에서 요약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두 번째 과목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 과목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과목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과목에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시 반복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한 과목 한 과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구분해서 하고 또 시험이 끝날 때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육상의 경찰 간부와 해양 경찰의 간부 시험 문제의 차이가 있고 또 출제 의도가 어떤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육상의 간부와 해양 경찰의 간부의 공통 과목은 시험 문제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과목은 판례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양경찰학교는 그리고 해사법규입니다. 해양경찰의 간부가 해양과 일반 두 군데로 나누어서 뽑는데 간부의 해양 쪽은 해양경찰학개론도 보고 해사법규도 보기 때문에 출제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경우에는 해양경찰학개론 속에 40문제에서 해사법규를 일부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날 아마 채용 공고가 나올 때 해양경찰학개론의 일반 분야에서 해사법규에 어느 법률이 나올 것이라고 아마 공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전에 출제 빈도를 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라든지 낚시관리육성법이라든지 우리 해양경찰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들을 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해양경찰학개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해양경찰학개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찰학을 하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해경 간부 시험을 보십니다. 그래서 경찰학과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데 행정법 분야, 즉 법치 분야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의 신분법 분야 그리고 행정관리 분야는 경찰학과 해양경찰학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련된 함정 그리고 파출소 출장소 그리고 수상 레저 안전 그리고 수상 구조 그리고 선박교통 관제, 해양오염 관리 즉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수 출제되고 있고 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경찰학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양경찰학개론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즉 출제 빈도가 많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은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련된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들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해사법규의 일부 부분을 공부하시면 아마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간부 해양으로 들어가신 분과 간부 일반으로 들어가신 분이 우리 현장에서
보직을 배분할 때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해양경찰의 인사운영 규칙상 해양과 일반의 보직에서 차이는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간부 해양 쪽을 지원하신 분은 해양대학 나오셨거나 또는 해양경찰학과를 나오신 분들로서 항해나 기관에 굉장히 경험도 있으시고 또 학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함정에 가기를 원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법률이나 또는 사회과학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함정보다는 사무실에 근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개인적인 성향들이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간부 해양과 간부 일반은 보직에서 전혀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해양경찰 간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그리고 보직과정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 또 여러분들이 해양경찰 간부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프라임 학원에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서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부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